오늘은 그동안 오랜 기간 투자를 해오면서 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큰 손실을 보았었는지 그 상황과 원인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이론과 실전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진정한 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투자 철학도 하루아침에 한두 해 정도의 짧은 시간에 완성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부터 배워나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방법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화려한 이론과 투자 방법을 익히는 것보다 아래 소개되는 문제점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를 극복하려 꾸준히 노력한다면 투자 성과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점점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간 주변 사람들의 성과가 시장이 힘든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친한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편한 말투를 사용할 겁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탐욕, 시기심, 그리고 조급함. 셋 사이에는 서로 간 강한 연결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 서로 영향을 미치고 안 좋은 쪽으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지. 주변 사람, 특히 가까운 사람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로 한순간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처음에는 부러움이 생겨. 근데 그게 시간이 좀 흐르면 본인의 현 상황과 비교가 되면서 시기심, 질투심을 일으키게 되지. 그리고 나서 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큰 돈을 벌고자 하는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빨리 뭔가에 투자를 해서 단시간에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기는 것 같아. 안정적으로 넣어놓았던 투자처들이 하찮게 보이고 그동안 본인이 시간 낭비, 기회 낭비를 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지. 일명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처럼 다른 사람들 물건 종목이 훨씬 좋아 보이지. 이때가 되면 이미 이성적인 사고와 냉정한 판단력은 사라지고 오로지 위험하더라도 단기간에 한 방으로 뭔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운 좋게 성과를 낸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소수이고 그마저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큰 수익을 쫓아 베팅하다가 결국에는 안 좋게 끝난 경우가 많은 것 같아. 큰 손해를 보고 나서야 깨어나지. 후회와 함께 영원히 투자의 세계에서 아예 떠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 쉽게 달아올랐다가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지. 두 번째, 쉽게 휘둘리는 심리, 큰 감정 기복. 주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 인간이라면 대부분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 전문가든 개인 투자자든.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 그게 꼭 투자 성과를 크게 해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하지만 다른 일에서는 이런 생각 느낌이 바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특히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의외로 즉각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충동적인 매매를 하는 거지. 하루하루 시장 상황과 주가 변동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반응을 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지. 남들이 좋다고 얘기하면 갑자기 그 주식의 장점만 부각되어 보이면서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고 다음날 안 좋은 얘기들이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보이면 단점이 부각되어 보이면서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고 시장과 종목에 대한 예측이 하루하루 자주 바뀌는 거야. 며칠은 낙관론자가 되었다가 며칠은 비관론자가 되기도 하고 회사 자체에 어떤 변동도 없는데 어느 순간은 매수 판단을 내렸다가 다음 순간에는 매도 판단을 내리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다가 계좌가 녹아내린 다음에야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 지나고 보면 그냥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차라리 현금화한 후에 한동안 지켜보다가 확실한 판단이 생겼을 때 투자를 들어갔으면 성과가 괜찮았을 건데
중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엄청난 손실만 기록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어. 이런 경우는 쭉 올라가는 상승장이나 쭉 내려가는 하락장보다는 오히려 박스권에 갇혀서 오르락내리락 주가가 횡보할 때 더 많이 발생하는 듯해. 세 번째, 공부를 안 하거나 하더라도 실천을 안 한다. 투자를 도박처럼 하려는 게 아니라면 공부를 해서 지식과 간접 경험을 쌓아 실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 그런데 보면 1년에 투자에 관한 책을 한두 권도 읽지 않고 그냥 쉽게 몇 분짜리 짧은 요약 영상이나 전문가라는 사람 또는 주변 주식을 오래 했다는 그런 사람들의 말만 믿고 그대로 투자를 하면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막상 책을 보면서 얻은 지식과 방법들을 실전에서는 전혀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게 돼. 또한 자신의 투자를 기록하고 분석하면서 잘못된 점은 계속 고쳐나가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어. 결국은 모두 원칙 없는 주먹구구식 투자를 하게 되고 운이 좋아서 단기간 성과를 얻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은 성과를 얻는 경우는 보기가 힘든 게 사실이야. 공부의 목적은 그것을 투자에 활용해서 우리의 실력과 투자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있는 거지 그냥 우리 스스로 지식을 쌓아 아는 것에 만족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아는 것은 그것을 실천할 때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 거라고. 네 번째, 급락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지 못한다. 우리는 언제나 지정학적 갈등을 겪고 상품 가격은 요동을 치며 공급이 차질을 빚어. 물론 허리케인, 토네이도, 지진도 발생하고 전쟁, 테러, 핵 비상사태, 자연재해, 전염병 등은 역사적으로 계속 발생해왔던 것들이야.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의 과도한 반응으로 주가 급락이 나타났다가 바닥을 다지고 떨어질 때의 속도와 비슷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했었어. 그런 일들이 금융 역사에서 항상 반복이 되어 왔었고 그런 큰 일들이 아닌 일상에서도 주가는 항상 오르내리면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그런데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일들을 평소에 여기저기서 들어 알고 있고 책을 통해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본인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커져가는 손실과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면서 공포에 빠져서 버티지를 못하고 도망쳐 나오기 일쑤야.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을 해서 전고점을 돌파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후회와 자책으로 괴로워하지. 그때서야 또 다시 주식 매수에 뛰어들어가. 초기 반등 모습을 지켜보며 주저주저 하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야 뒤늦게 뛰어들어 매수하고 다시 주가가 떨어지면 또 공포에 사로잡혀 더 큰 손실을 두려워하며 매도하고 이런 형태를 반복하면서 계좌는 점점 녹아내려가는 모습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 일본 버블 붕괴, 아시아 IMF 위기, IT 버블 붕괴,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미국 신용위기, 중국 버블 붕괴,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 사태 등등. 공포를 느끼는 건 인간의 본능이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이걸 완전히 극복하고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럼 최선의 방법은 뭘까? 주가 변동성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평소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를 통해서 주가 변동성에 대비를 하고 과거의 금융 역사와 투자 대가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본인의 굳건한 투자 심리, 투자 원칙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잦은 매매는 실패로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이다. 위에 말한 것들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이면서 공통적인 모습은 수시로 매수 매도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행태야. 내 생각에는 나를 포함한 내 주변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낮추거나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이 잦은 매매에 있다고 생각을 해. 그 원인은 가지각색이지만
결과는 똑같이 미미한 수익률이라는 걸 쉽게 볼 수 있어. 상승장에서는 혼자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고, 횡보장에서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좌 금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하락장에서는 똑같이 큰 손실을 보고, 반등장에서는 제대로 수익을 못 내고, 이게 잦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야.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보다도 좀 주식에 대해 공부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손실만을 기록하고 후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어. 매일 주가창을 수시로 들여다보며 본인의 수익률을 계산하고 전날보다 떨어지면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지. 그리고는 오늘 큰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커지면서 욕심에 사로잡혀 그 종목에 대한 조사나 분석도 없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 주가 변동이 아니야. 더군다나 한두 종목에서 수익을 보는 것도 아니지.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향상시켜 나가는 거야. 누구도 100% 모든 투자 자산에서 수익을 기록할 수는 없어. 그건 불가능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장기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지 한두 종목의 단기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해. 마지막으로 꼭 기억했으면 하는 투자 대가들의 조언을 소개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피하는 일은 성공 투자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성공은 절반 이상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세스 클라만.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지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오히려 숨을 깊게 한번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라. 존 템플턴. 때때로 투자자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적이 된다. 예를 들어 가격이 계속 오를 때 투자자는 탐욕에 이끌려 투기를 하게 되고 낙관적인 전망을 따라 위험천만한 베팅을 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무시하면서까지 수익을 쫓는다. 반대로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손실에 대한 공포에 질려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가격이 계속 폭락할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춘다. 나의 첫 투자 수업 중에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